이번 시간은 무자월 운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년 운세하면서 어떻게 좀 슬쩍 넘어가 볼까 하다가 그래도 하던 건 해야죠. 그냥 넘어가려니까 목에 가시가 걸린 것 같아가지고 무자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사년의 무자월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년으로 넘어가는 기점에서 본다면 정해월에 열릴 것 같았던 수의 흐름이 다시 좁혀지는 거죠. 호국수로 수가 좁혀진다. 그러니까 해월에는 뭔가 많은 가능성들이 열릴 것 같았다가 무자월에는 그걸 하는 거야. 또 아니지 그래 이거밖에 없지 뭐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줄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화운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병원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건 이제 화에 대한 비교군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화가 많아진다는 건 화에 대해선 비교할 수 있는 화도 많아지고 여러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이것저것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다는 건데, 반대로 수에 대해선 이제 비교군 자체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것도 일간마다 의미하는 바가 다르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게 최고다, 뭐 다른 거 없지 뭐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수도 있고, 하여튼 이제 수에 대한 선택지는 이제 좁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선택한 게 최선이다라는 그런 확고한 결정을 해야 되는 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수로 모아지는 거니까. 자수로 모아져서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되고 내 것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수에 대한 것.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결정하고 하나를 챙겨야 된다. 지금 그림이 좀 이상하게 돼 있죠. 제가 일부러 좀 이렇게 했는데 을사년의 무자월이니까 이제 연운에서 암시하고 있는 월운의 시점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는 의미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제 병원년이니까. 을사년 시점으로 보면 무자월은 제극인이에요. 제극인. 물론 각 일간이 생각할 때 이유는 다를 거예요. 이유는 다를 수 있지만 제극인의 관점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뭐 이사를 가더라도 이유가 여러 가지일 수 있잖아요. 화일간이라면 식신제살이잖아요. 관을 치는 건데 그럼 뭔가 문제거리를 해결하는 식으로 문서를 파기하거나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사를 하더라도 지금 있는 곳에서 벗어나는 것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사일 수 있다는 거고, 토일간 같은 경우에 쟁제하기 위한 제극인이 되겠죠. 쟁제하기 위한 제극인. 앞으로 끼어들 경쟁에서 더 오래 살아남기 위한 전략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무실을 뺀다고 한다면 그게 뭐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쟁제하기 위한 제극인. 자, 금일간 같은 경우는 도식이죠. 인성으로 식상을 극하는 거니까 뭔가를 계속 반복하고 한다는 건데, 그게 제극인의 형태로 계속 확인하는 거잖아요. 확인하고 이걸 도식하는 형태로 하는 거니까 뭔가 반복 연습하는 형태로 하는 거죠.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형태로, 인성을 확인하는 형태로 뭔가를 외운다든지 연습을 한다든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수일간 같은 경우는 비겁을 제하는 건데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행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를 가든지 이동을 하든지 계약을 하든지 뭔가를 한다면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화의 문을 열기 위한 길목이라는 거예요. 화의 문을 열기 위해서 계약을 한다는 거죠. 사무실을 더 넓은 곳으로 하는 이유는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자월만 볼 게 아니죠. 갑신월부터 해서 볼 수 있는 건데,
갑신월은 어떤 달이었죠? 월운 흐름에서 설명드렸는데 많은 것들이 안정을 잡아가야 되는 신유술월에 갑목이 떴다는 건 새로운 걸 추구했다는 거고 분열됐다는 거고 각자가 살 길을 생각하고 독립을 생각했다는 거죠. 각자가 살기 위해서는 독립을 해야 되고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이고 그때 그런 시행착오들의 결과가 무자월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시행착오들이 있었고 그에 대한 결과 무자월로 이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문서로 챙길 수도 있고 내가 공부한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 재극인으로 사실 확인을 해본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신묘월, 임진월까지 이어져서 임진월에는 관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무자월 같은 경우는 더 철저히 문서와 관련된 계약과 관련된 문제라고 한다면 더 확실히 그 사실 확인을 해보셔야 된 그런 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목일간 같은 경우는 이동을 시도할 수도 있겠죠. 무토라는 새로운 토가 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곳에서 갈아타거나 이동을 시도할 수 있다. 근데 그게 갑신월부터 시도됐던 것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신월부터 썸을 탔다면 무자월에는 확실하게 사귀는 걸로 약속을 하는 거고 분열의 조짐이 있었다 싶으면 무자월에는 갈아타려고 하실 거고 그러니까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 입장에서는 화가 식상이 되니 지금 확실히 얘기를 해놓지 않고 어영부영 넘어가게 되면 구설이 따르겠죠. 임진월에 구설이 따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왜냐면 을목이라는 건 1대 다수가 되거든요. 1대 다수. 을목은 하나만 엮여 있는 게 아니라 을목은 여럿이거든요. 여럿의 을목이 이 하나의 무토에 얽혀 있을 수가 있어서 다수일 수가 있어서 근데 자수는 하나란 말이야. 하나. 계약은 한 사람하고 해야 되는 거라서 확실하게 하나를 정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 한 번씩 다 살펴본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갑목일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항상 딜레마가 이제 총운세를 이렇게 설명드리고 딱 이렇게 또 보면 또 다르게 보여 또 소설을 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랑 또 이렇게 볼 때랑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소설 쓰는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그냥 소설 듣는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세요. 자, 이 무토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사화에서 올라왔죠. 사 중에 무토. 사화에는 무토, 경금, 병화가 있잖아요. 사 중에 무토. 을목이 무토를 웬일로 꺼내줬네. 을목이 돈이 되는 편재. 일거리를 갖고 왔어. 그리고 인성을 또 갖고 왔단 말이에요. 돈이 되는 일거리. 거기다 인성까지 갖고 왔으니까 정인이잖아요. 너가 잘할 수 있는 일거리야 하면서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계약을 할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꼬시는 거죠. 일로 이동을 해볼래? 이쪽으로 출장을 올래? 꼬시는 거죠. 입장에서는 이게 유혹이 아닐 수가 없는데 굉장한 유혹인데 돈 벌게 해줄 게잖아요. 돈 벌게 해줄게. 이 겁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친구가 그냥 술 마시러 나오라 그러면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테이블에 여자 있다 하는 거예요. 여자 있다. 그것도 뉴페 있다 하는 거예요. 뉴페 있다. 야, 그러면 안 나갈 재간이 있나? 게다가 자수 정의까지 있어. 근데 또 웃긴 게 얘네 둘이 또 합의돼. 와, 그러면 그게 더 열받는 거 아니에요? 술 먹으러 나오라 그래 놓고 여자 있다고 해서 나갔는데 자기네들끼리 또 합의야. 참. 빈정 상하는 상황인데 이러면 사화에서 나왔으니까 얘랑 알던 사람이고 내가 들러리야?
근데 간목 입장에서는 정인과 식신 모두 길신인데다가 여기에 막 오화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해수 같은 거. 그럼 얘네들이 찢어놓고 내가 데리고 와버리잖아요. 충으로 이렇게 찢어놓고 얘를 내가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러던가 아니면 천간에 병화 같은 게 있어가지고 훤히 꿰뚫어 보던가. 근데 이제 이런 게 없으면 뭔 상황인지 모르고 그냥 을목의 속셈을 눈치 못 채고 그냥 끌려갈 수도 있겠다. 어쨌든 홀랑 넘어갈 수도 있겠다. 간다고 한다면 뭐 나눠 먹기로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입니다. 자, 을목도 간목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비견이 정제를 꺼내놨어요. 나 지금 술 마시는데 나올래? 그랬는데 정제가 없으면 안 나갔을 텐데 추운데 을목한테 자수는 엄청 추운 거예요. 간목하고는 또 다르죠. 야, 추워 죽겠는데 어딜 나가냐 하는데 무토 있는데 유패 있는데 그러면 또 그럼 나가야지 하는 거죠. 그럼 얼른 나가야지. 이게 뭐 원칙적으로 얘기하자면 자수의 대피소 같은 거거든요. 무토가. 이게 추울 때는 무토라는 대피소가 있어야 을목들의 쉼터가 되거든요. 타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하는데 뭐 복지관 같은 장소가 되고 무토는 을목들의 우환을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해서 선심 쓴 거죠. 선심 쓴 거지. 너 요즘 힘들다며 이쪽으로 와봐. 뭐 그런 거죠. 얘는 지금 사활을 깔고 있으니까 도라에몽 주머니 같이 사중에 무토를 꺼낸 거 텐트 하나 탁 펼친 거야. 가을이 와서 추우니까 텐트 하나 딱 펼쳐가지고 오라고 한 거죠. 간목 입장하고는 좀 다르게 이 상관짓 하는 거를 편인으로 제어를 해준다. 말을 이렇게 막 많이 하면 야, 말 좀 가려서 해 라고 한다든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입장에서는 현 상황 입장에서는 수에 대한 비교군 자체가 비교할 만한 그게 별로 없다 보니까 수가 귀해졌어. 어떻게 비교할 만한 뭔가가 이제 없어진 거죠. 이거라도 잘 챙겨야지. 차갑지만 비견이 챙겨주는 현실적인 조언. 비견이 얘기하는 현실적인 조언을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죠. 병화가 있어주면 좋겠다. 갑신월부터 시도했던 것인지 각자가 뭐 시도했던 것의 결과니까 그때부터 계약을 하려고 진행을 했던 거라든지 비견과 함께 시도했던 거라든지 아니면 이때 이동을 준비했거나 갈아타려고 했거나 시도했던 거라면 하는 시점이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을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병화일간. 자, 이렇게만 보면 내가 짱인데요, 지금. 내가 최고네. 4월의 환경에 병화라는 건 정말 신격화되는 정말 가스라이팅도 얼마든지 가능한 희망가도 같은. 게다가 이 사화라는 건 물리적인 영향력도 미치는 거고 정인 비견에다가 비견이 무토까지 식신까지 꺼내들었어. 제가 아까 자꾸 술자리로 예를 들었던 게 자월이면 이제 술자리가 많잖아요. 연말이고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뭐 나와보라고 불렀어. 유패 있어 하고 정관이니까 여기 뭐 나를 많이 챙겨주는 엄마 같은 친구가 술자리를 나오라고 불렀는데 안 나가려고 그랬는데 남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연하남이 있다고 하는 거야. 근데 원래 여자들끼리는 괜찮은 남자 소개 잘 안 해주잖아요. 근데 괜찮은 남자야. 괜찮은 남자야. 정관에다가. 근데 왠지 이 비견하고 뭔가 사연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럼 그렇지. 왠지 신경은 쓰이지만 어쨌든 천간으로 비겁이 투관된 건 아니니까 그래봤자 내가 더 이뻐. 시선이 나한테 집중이 되는 그런 모습. 애인이 없으신 여자분이라면 이럴 때 기회다. 자, 그럼 병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내내 찡찡거리던 편인 겁재가 술 한잔 먹으러 나오라고 해서 나갔더니 편관을 그렇지 하소연만 원 없이 하고 앉아있는, 어쩜 끝까지 이렇게 얄밉냐 편인 겁재. 연말까지 또 내가 꺼낸 어려운 말이지만 내가 또 도로 이렇게 수습해 가잖아요. 그냥 하소연 넋두리가 많이 둘러댈 수 있겠죠. 뭐 아니면 정화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넋두리를 많이 할 수 있어요. 말로 푸는 거잖아요. 그동안 쌓였던 거, 뭐 편관스러운 쌓였던 거 넋두리 할 수 있겠다. 자월의 정화라는 게 한참 추운데 나만 혼자 동분서주하는 그런 모습인데, 만약에 개수가 있는 정화라면 이 무토가 도움이 되거든요. 무소가 경금이 떠 있는 정화라면 이 겁재가 나만 혼자 잘 되자고 하는 건 아니야. 근데 경금이 없다면 살짝 의심을 해볼 만하고, 이 상황에서는 을목이 있기보다는 간목이 있어야겠죠. 이 상관을 확실하게 제어를 하려면 간목이 있는 게 낫고. 그냥 이렇게만 본다면 누가 불러서 그냥 나간다고 해도 딱히 영향가 없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경금이나 간목 이런 게 있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뭔가 배울 게 있는 자리가 되고, 또 여럿이 함께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뭐 그런 자리가 되겠지만, 그런 게 없다면 그냥 하소연 배틀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저도 좀 영양가 있는 소리를 해드리고 싶은데 딱히 생각이 나지 않네요. 자, 그렇습니다. 정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무토일간입니다. 무토. 일단 쟁제죠, 쟁제. 편인에서 비견이 올라왔죠. 무토 편인에서 비견이 올라왔다. 나를 대신해서 정제라는 자리에 땜빵하는 사람 같은 거죠. 내가 어딘가에 묶여 있었다면 여긴 좀 벗어나고 싶었던 자리다 싶은 그런 분이시라면 그냥 쏙 빠져나올 수 있는, 잘 안 팔리던 문서가 있었다면 요럴 때 팔아야겠죠. 내년에 오화, 정인이긴 하지만 양인 오화이기 때문에 깡패란 말이에요. 깡패. 을사는 편인이지만 양반이죠. 지금 뭐 사무실을 빼거나 한다면 목적을 갖고 있다. 좀 더 오래 가기 위해서, 경쟁을 오래 하기 위해서 뺄 수 있다. 수가 없는 분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수를 지키는 것보다는. 근데 이제 어설프게 수가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더 골치 아플 수가 있다니까요. 지금 있는 자리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 그게 더 힘들 수가 있다니까요. 어설프게 있는 게. 어쨌든 뭐 이사하거나 지금 있는 자리를 다른 사람한테 옮겨주고 가는 거죠. 그게 이제 갑신월부터 알짜만 남기는 거보다 필요 없는 거 다 빼고 씨앗만 골라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씨앗만. 쓸모없는 거 다 빼고 알짜만 골라가지고 나오겠다. 그러니까 무는 양인이라서 칼이 달린 거잖아요. 사화의 무토도 만만치 않아. 입으로 똥 싸는 거잖아요. 같은 말도 정말 기분 나쁘게 할 수 있고, 맞는 말인데 듣고 보면 기분 나쁘고. 우리 딸내미가 4월에 무자일주인데, 그럼 이제 부모의 모습이 편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자수를 갖고 있으니까 진짜 정말 조목조목 맞는 말만 하는데 너무 얄밉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 무섭잖아요. 난 틀린 말 안 해. 난 틀린 말 안 해. 맞는 말만 해. 그런 부분 나도 모르게 짓게 되는 말과 표정으로 그런 면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자, 그렇습니다. 무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토입니다. 자, 정인에서 겁재가 나왔다. 정인에서 겁재가 나왔는데 자수를 달고 왔다. 기토한테 무토는
좀 보호자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음일간이 보기에 저 멀리 든든한 산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자수야. 편제까지 달고 왔잖아요. 이러면 그런 거죠. 뭐 이렇게 이런 거 있는데 한번 같이 해볼래? 뭐 이런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근데 문서와 관련된 거야. 이것 좀 소개 좀 해달라고 할 수가 있죠. 뭐 좀 소개 좀 해주면 뭐 편제니까 계속 들어오는 돈은 아니고 일회성이죠. 일회성인데 인성과 관련된 거니까 이게 또 안 팔리는 문서는 아닌데 좀 빨리 좀 어떻게 할 수 있게 좀 알아봐 줄래? 뭐 이런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고. 평관이니까 이제 긴급한 거잖아. 급동 마려운 긴급한 상황. 법제가 편제를 갖고 와서 냉정하게 판단해서. 근데 이제 기토 입장에서 자월이라는 건 왠지 이 세상이 나를 반기지 않는 듯한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든단 말이에요. 자월이라는 건. 자월의 기토가 뭘 해. 그죠? 자월이라는 건 기토 입장에서는 뭘 해봤자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든단 말이에요. 병화 같은 게 있거나 간목이 있으면 간목한테 의지라도 하든지 병화가 있으면 뭔가 대사라나든지 할 텐데 그런 게 없다면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릴 수도 있고. 자,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게 임진으로 이어지게 되면 그게 이제 관문제로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괜히 잘못 가담했다가 임수를 감당할 수 있는 글자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게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휘말리면 안 되겠죠. 괜히 휘말릴 수도 있겠다. 근데 뭐 내년 병오년인데 뭐 임수가 힘을 써봤자 뭐 얼마나 쓰겠어요. 저렇게 궁시렁거리죠. 그죠? 제가 뭘 한다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그럴 수 있다는 것만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금은 편관에서 편인이 나왔네요. 편관에서 편인이 나왔어. 거기다 상관. 아, 딱 봐도 그냥 막 징징거리는 게 막 들린다. 편관에 편인의 상관. 엄청 징징거리겠다. 그죠? 아니, 경금이 징징거린다는 게 아니라 이 편관이 편인을 띄웠잖아요. 정제의 어려움이잖아요. 정제가 재생살하다가 편인을 띄웠어. 그동안 감추고 있던 편인이 올라왔어. 경금 입장에서는 나도 몰랐던 거잖아요. 을경합하고 있었는데 나는 장생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편인이 딱 올라왔어. 이러면 어떤 느낌이겠어요? 속았다는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속았다는 기분. 이걸 왜 이제 얘기해? 라든지. 경금한테는 뭐 이걸 처리해야 될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뭐 처리됩니다. 상관합살. 못할 일은 아니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일. 갑신월부터 이어지는 거니까 연결을 해서 보자면 병술월, 정해월, 경금을 따갑게 하던, 경금을 따끔따끔 따갑게 만들었던 그 원인이 이 진단서 같은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문제를 해결해 준다. 재해 문제를 해결해 준다. 뭐 와이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고충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는 상황. 여자 경금 같으면 시어머니나 아니면 아버지.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반복해서 한두 번에서 될 건 아니고 반복해서 여러 번. 기본적으로 인성이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착각할 수도 있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착각할 수 있어.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내가 선택 사항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데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고민은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컨트롤해야 되는 건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경금이 충분히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 너 충분히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뭐 이 정도 대본 충분히 외울 수 있지. 밤새 외워야 되는 건데, 깜지 쓰면서 외워야 되는 건데, 쉽게 생각해서 뭐 그런 상황이 불편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문제 해결해 주는데 시간을 이렇게 소요할 수 있겠다. 경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신금입니다. 자, 정관이 정인을 띄웠죠. 아, 정관이 웬일로부터 정인을 띄웠습니다. 식신에다가, 야, 이 여자들의 로망 아닌가요? 이러면은 남자가 내가 너 먹여 살릴게, 너 쉬어, 이런 거잖아요. 먹여 살려줄게, 쉬어. 말로만. 근데 식정관합이라는 거 자체가 다 맞춰주는 거죠. 다 맞춰주는 거. 그러니까 뭔가 계약을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다 맞춰줘야 돼. 정인이니까 이거 너한테 딱 맞춰서 하는 거야. 너한테 딱 알맞게 하는 거야. 너가 할 수 있는 만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할 수 있을 만큼 그냥 뭐 받아들이는 거죠. 경금하고는 또 다른 거죠. 내 입장에서는 납득이 될 만한. 그리고 갑신월부터 얘기가 돼 왔고 정제니까 연봉 협상 같은 매달 뭐 얼마씩 뭐 이렇게 이런 페이 같은 계약 같은 거죠.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습니다. 신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수입니다. 편제가 편관을 꺼내 들면서 어려운 문제거리 꺼내 들면서 넌 할 수 있어 라고 응원하는 것과 같은 플랜카드 흔들어주면서 넌 할 수 있어 응원하는 건데 얄밉다 그죠? 사중에 무토 고생하고 있는데 더 고생해 응원하는. 그래도 지지의 자수가 있으니까 편은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자수가 어쨌든 그래도 임수 입장에선 뭐 하여튼 체크할 게 많은 거예요. 임수 자질구레하게 체크할 게 많다. 사화에서 올라왔으니까 이 한 해 동안 이 토라는 게 기본적으로 쌓인 거거든요. 쌓인 문제들이 많은데 그나마 추리인 거야. 근데 임수 입장에서는 이 겁재들을 얘네들의 문제거리 이런 고충을 이런 문제들이 괜히 이렇게 띄워줄 수도 있어요. 이 사무실에 있었는데 평짜리로 좀 옮기셔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뭐 이렇게 띄워준다든지 괜히 사람을. 임수 입장에서도 헷갈릴 수가 있죠. 일사 입장에서 보면은 충분히 임수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는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임수가 판단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보다는 다룰 수 있는 게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뭐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꺼내 들었는데 어쨌든 임수의 가치는 올려주는 거예요. 임수의 가치를 올려주는 건데 사람 불편하게 띄워주는 거 아예 딱 그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다. 왜 이제 군대에서 엿먹인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병장이 있고 상병이 있고 일병이 있고 이러는데 신병이 어리버리하게 와가지고 병장 앞에서 누구누구님이 오시랍니다 막 이런 식으로 엿먹이는 경우 있거든요. 나를 더 높여 부르는 상황이 있거든요. 윗사람들이 더 있는데 나를 더 높여서 부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내년 병원연으로 가는 길목에 넘어가야 되는 그런 관문이라 생각하시고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임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개수입니다. 자수에서 무게합은 어렵고 이 사화가 있으니까 있더라고요. 사화가 있으면 지하철에서를 많이 따이시더라고. 기차, 지하철, 비행기 이렇게 이동하는 거 있잖아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정관이 쪽지를 주는 거야. 완전 소설이죠. 소설이 현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싱글이신 분이라면. 무자면은 그거죠. 항상 내 편 들어주는 정관. 여자분들의 로망 아닌가요? 천관의 정관이면
멀쩡하게 잘생긴 정관이 내 편까지 들어줘. 아, 너무 좋죠. 근데 이제 잘못된 경우면 알고 보니까 남의 남자지. 뭐 유부남, 비견의 남자. 근데 좋게 해석하자면 내 편 들어주는 남자. 아, 참. 제극인의 그 내용도 추가해서 해석을 하자면, 자, 갑신월부터 진행되어던 일들이 맞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또 정관이니까 그때부터 이어져 온 인연이 있다면 이 남자가 나와 잘 맞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볼 상황이라는 거예요. 썸남이 여러 명일 수 있잖아요. 확인을 해서 한 사람만 출연해야 되는, 다른 사람은 정리를 하고 하나만 남기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뜻도 되고요. 잘 챙겨야 되거든요. 무자는 내 거 잘 챙기고 아니다 싶으면 넘기고, 이것저것 챙기려고 하다 보면은 제대로 내 거 하나를 잘 챙겨야 되는 달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살펴보셔야 된다. 산만해지면 안 된다. 근데 분위기가 왠지 산만해질 수도 있는 분위기예요. 자, 솔로이신 분들은 이 비견이 개입이 되면 소개받는 거예요. 소개. 비겁이 개입되면 소개. 친구가 관을 머리에 얹고 오는 거죠. 관을 머리에 얹고. 어와둥둥하면서 오는 거죠. 재성에서 투관한 정관이니까 뭐 다 괜찮은데, 아까 말을 좀 이쁘게 하는 남자는 아닌 거야. 말을 이쁘게 하면 좋을 텐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내후년 갈수록 수에 대한 비교군이 적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러면 연애운으로서는 참 나와 비교할 수 있는 것들 자체가 적어진다는 뜻이잖아요. 이럴 때는 그렇게 급할 건 없어, 사실. 오히려 그 반대 입장이 급해지겠지. 근데 이 모습만 놓고 보면은 괜히 이제 경쟁심이 들어가지고 급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그러실 필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갑신월부터 시행착오를 겪었을 거고, 오랜 시간 동안 생각했던 건지 진행되어 왔던 일이면 상관이 없지만, 무자월 이번 달 한 달 만의 그런 감정만으로 선택을 하시는 거라면 이건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개수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